안녕하십니까, 장혜성입니다. 이번 시간은 부동산 하수의 고수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수입니까, 고수입니까? 저는 하수일까요, 고수일까요? 요거를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스스로 알게 되고요. 아, 내가 앞으로 고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도 아시게 되겠죠. 하수는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고수는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차이점은 왜 돈을 벌지 못하는지 하수는 모른다는 점입니다. 근데 하수인데도 돈을 많이 벌었다고 막 자랑하는 사람들 있죠. 소 뒷걸음치다가 쥐를 잡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그런 분들이 잘못하면 또 큰 실패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일 때는 투자를 하지 마시고 고수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하수는 자기가 하수인 줄 몰라요. 그러나 고수는 자기가 하수라면 겸손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끝이 없듯이 부동산 투자의 세계도 깊고 오묘해요. 하수는 자기가 아는 게 다 전부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모르는 걸 많이 아는 줄 알아요. 그런데 고수는 부동산 투자로 돈을 많이 벌고 계속 부동산 투자를 하지만 이게 계속 어렵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끊임없이 알려고 합니다.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거죠. 하수는 싸고 좋은 물건을 찾기 위해 지금도 발품을 팔고 다녀요. 아, 부지런합니다. 주말마다 그냥 막 서울 전역을 다녀요. 왜? 싸고 좋은 물건을 찾겠다는 거야. 근데 고수는 능력 있는 전문가를 잘 활용합니다.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않아요. 하수는 부동산 유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보통 중개업소를 통해서 유통이 이루어지는데 중개업소에 좋은 물건이 들어와. 그러면 중개업소 주인이 뜨레기 손님한테 주겠어요? 그걸 뭐 네이버 광고에다가 올리겠어요? 공동중개해야 되는데. 이런 말 있죠? 싸고 좋은 물건은 자기가 먹고 자기가 못 먹으면 VIP에게 주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복비 좀 더 쳐주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용산 같은 경우는 매물은 귀하고 찾는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거기는 물건을 사기만 하면은 잘만 사기만 하면 오르는 곳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런 곳에 누가 생선 자판 펴듯이 그렇게 해서 부동산을 팔겠어요. 그렇게 나와 있는 부동산은 좋은 게 없어요. 안 팔리고 남은 것들이지. 그런데 부동산은 잠복근무해서 며칠 몇 달을 기다렸다가 잡아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동네를 가가지고 이리저리 기웃거리면서 그렇게 찾는다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거보다는 능력 있는 전문가를 잘 활용하는 것이, 부동산은 인프라로 찾는 거예요. 발품으로 찾는 게 아닙니다. 하수는 유료 상담을 아까워합니다. 근데 고수는 무료 상담을 오히려 더 신뢰하지 않아요. 하수들은 공짜라면 양념을 더 마시거든. 제가 가끔씩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의뢰하려고 전화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상담료를 제가 받습니다 이러면요, 상담료를 받는다 그러면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상담료를 내야 된다 그러면 예 알아서 하고 끊는 분들이 절반이 넘어요. 그만큼 상담료 내는 거를 아까워하는 거지. 근데 저는 오히려 무료로 상담해 주는 사람들이 더 이상하고 위험한 것 같아. 그게 그 사람이 무슨 뭐 봉사활동 하시는 분도 아닌데, 의사가 뭐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은 뭐 무료 봉사 진료를 하겠지만 강남이나 뭐 이런데 우리 여러분들 살고 있는 동네에 뭐 병원이 무료 진료 해주나요? 난 좀 이상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정당한 책임하에 이렇게 상담을 해주려면 돈을 받고 하는 게 낫지, 무료로 한다는 것도 저는 약간 신뢰가 어긋나고, 그렇다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또 상담료도 굉장히 싸게 받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재능 기부한다는 차원에서 하지만 그렇다고 공짜로 해주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공짜로 해주게 되면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저의 시간을 뺏기 때문이죠. 자, 다섯 번째, 하수는 레드오션에서 버벅거립니다. 고수는 블루오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 아파트처럼 누구나 다 아는 투자 대상은 경쟁이 치열해 먹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레드오션이에요. 이미 고수들은 그 시장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구역 지정 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조합 설립 인가 전, 도심 땅 투자는 경쟁이 없어서 먹을 게 많은 투자 대상이에요. 그만큼 어렵죠. 하지만 어렵지만
그 맥만 잘 짚으면 훨씬 더 투자 수익이 높고 오히려 경쟁이 없어서 쉽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블루오션이에요. 고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추구합니다. 언더파를 치는 거예요. 프로로 말하면. 하지만 하수는 바가지 프리미엄을 추구합니다. 오버파를 치는 거죠. 저한테 전화가 와요. 선생님 아연19에게 어떤 매물이 나왔는데 이거 좀 관심 있어서 좀 살려고 그러는데 그래요? 그 프리미엄이 얼마 붙었습니까? 예, 한 5억 붙었대. 아니 아직 9억 정도 안 됐는데. 저 같으면 아무리 거기 좋아도 프리미엄을 5억씩 주고 앞으로 10년 15년씩 기다리는 거를 제가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있는 데가 있는데 왜 그런 데는 안 하시고. 그런 데는 이제 자기 동네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동네가 마음에 안 들어? 하수는 선호하는 지역을 선정하고 물건을 찾아요. 이거는 내가 거주하고 싶을 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지역이 뭐가 중요해요? 투자 수익률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를 버느냐, 몇 년 안에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고수는 투자 수익률이 높다면 독도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수는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거기에 물건을 찾으려고 그래요. 저한테 용산에 물건을 좀 재개발 쪽에 관심이 있대. 용산에 뭐 물건 좀 찾고 있는데 돈 얼마 있는데 그러면 한 3억 있대. 용산에 재개발 확정됐는데 3억 갖고 됩니까? 내가 그 돈 갖고 서울 그 외곽 쪽으로 가면 좋은 데 많은데 거기 싫대. 자기는 싫대. 서울대학교 시험을 보려면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야 돼요. 반에서 꼴등하는데 서울대학교 시험 보면 뭐래요. 강남이나 용산이 좋은 줄은 초딩도 알기 때문에 싸고 좋은 물건 찾기는 매우 힘들어요. 차라리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외딴 동네라도 집가 상승률이 높다면 그런 것이 투자 대비 수익률이 높은 것이다. 하수는 돈을 모아서 투자래. 용산에 내가 돈이 3억 갖고 왔는데 5억이 세대? 그럼 2억을 모으는 거야. 언제 모아 돈을. 그리고 그 돈을 모으는 속도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왜? 화폐 가치가 추락하기 때문에 돈은 계속 가치가 떨어지는데 돈이 가치가 떨어지는 걸 계속 모아봐야 부동산이 가격이 올라가는 걸 따라잡을 수가 없거든. 근데 고수는 먼저 돈을 빌려서라도 해요.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들이 다 돈을 빌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부채가 얼마나 많아. 그래서 은행의 이자보다도 더 나은 임대 수익률을 올리는 그것이 바로 돈의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은행 이자가 싼데 뭐하러 은행에다 돈을 집어넣어. 돈을 빌려가지고 다녀 투자하는 게 낫지.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으로 돈을 몰리니까 정부에서 금리를 올릴 수는 없잖아요. 경제가 아직은 안 좋기 때문에.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금리를 내렸는데. 그래서 대출을 억제하는 거예요. 하수들은 빚을 지면 밤에 잠을 못 자. 그 돈 벌면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하는 줄 알아. 자, 아파트를 사는데 내가 2억을 빌렸대. 근데 돈을 열심히 아끼고 모아. 아끼고 모으는 것도 말이 안 돼. 돈은 쓰레기이기 때문에 아끼고 모을 필요가 없거든. 근데 아끼고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목돈이 생겼대. 그럼 대출금을 갚는다는 거야. 그래야 밤에 잠을 잘 잔대. 그거 재테크 꽝입니다. 은행이자가 3%라고 칩시다. 그럼 2억에 대한 은행이자 3%면요. 1년에 600만 원 정도밖에는 내가 수익률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5%의 수익률을 올리는 데다가 투자해버리면 3% 이자를 갖고도 내가 2%가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갚는다는 것은 이자가 높을 때 은행에 대출금을 갚는 거지. 은행 이자가 낮으면 그걸 뭐하러 갚아. 갚으면 내가 재테크 수익률이 그거보다 낮다는 걸 말하잖아요. 돈이 돈을 번다고 분명해, 하수들은. 그러나 돈 없이 또는 적은 돈으로 하는 게 부동산 투자라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고수는 사는 순간에 돈을 법니다. 하수는 사고 나서 오르기를 학수고대. 이게 가장 바보 같은 거야.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요. 오르기를 기다리는 거야. 그다음 오르면 다행인데 안 오르면 어떻게 돼? 근데 고수는요. 살 때 돈을 벌어요. 저한테 와보세요. 내가 살 때 돈을 벌게 해주지. 그러니까 우리는 살 때 돈을 벌기 때문에 사는 순간 돈을 벌어. 그런 다음에 오르면 땡큐지. 보너스지. 안 오르면 뭐 말고. 사면서 돈을 버는 게 무슨 일인지 모르죠. 알 수가 없지. 화장하지 않은 김태를 찾으라 그랬잖아요. 사면서 돈을 벌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고수의 길로
그렇게 한번 들어와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고수를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 나쁠 건 아니죠. 하수는 남이 지은 집에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막 아파트 막 그냥 보고 다니는 거야. 고수는 낡고 허름한 집만 사러 다녀요. 왜? 건물을 보지 말고 땅을 봐라. 집값은 떨어져도 땅값은 술수록 오르거든요. 고수는 남이 지은 집에 관심이 없어. 내가 짓는 집에 관심이 많지. 하수는 아무런 노력 없이도 부동산 값이 오르는 불로소득을 기대하지만 고수는 개발 확률을 통해 부가치를 올리는 노력을 한다. 내가 아파트를 샀어. 근데 아파트 값이 막 올라. 그런 상황에. 그래서 운이 좋은 거지.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랐어. 그럼 내가 한 게 뭐 있어요? 나는 그냥 운이 좋아서 돈을 번 거고 나라가 망조가 들어가지고 아파트 값이 뛰니까 돈을 번 거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그게. 그건 오히려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는 우리나라 경제의 앞날에 별로 좋지가 않아. 그러나 고수는 내가 화장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또는 집을 새로 지어서 개발 항의를 통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올리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당한 투자고 훨씬 더 많이 벌어요. 그리고 그거는 시장 상황하고 상관없이 내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방법이고요. 시장 상황에 의해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이 과연 올바른 투자인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거품은 언제든 꺼질 수 있겠다. 자, 여러분, 이제 당신이 하수인지 고수인지 아셨겠죠? 만약 당신이 고수가 아니고 하수라면 당신도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수시로 많이 할 필요 없어요. 평생에 딱 한 번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게 그게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수가 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바꾸고 주변의 고수를 찾아다니면서 한 수 배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